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자, 원래는 이 실거주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이 작은 면적의 중소형 면적의 아파트들이 요즘에는 나중에 되팔 때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다고 해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올해 한 해 동안 거래된 아파트 10채 가운데 8, 9채가 이렇게 중소형 면적의 아파트였다고 하는 걸 보면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가 아파트에 투자를 하거나 실제 거주를 할 때는 면적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입지 여건 그리고 주변의 개발 호재는 무엇이 있는지, 교통망은 잘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부동산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고 혹시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강북 지역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네. 최근에 강북 지역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4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2012년 8월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요즘 이렇게 강북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늘 말씀을 드렸지만 네. 강남 재건축에 대한 강남 3구 재건축에 대한 이주 수요에 의해서 밀려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늘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저 멀리 파주까지 가격이 좀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포지구라든가 아니면 이제 관리처분 나는 곳들 신반포라든가 고덕지구라든가 이주 세대가 자꾸 생김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여력이 되는 분은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안 되는 분은 또 강북으로 가고 강북에서 또 저 경기로 가다가 강북에서 도저히 가다가도 안 되니까 집을 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 상승률로 인한 집값에 대한 상승이겠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 거죠.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점도 있죠, 보기에. 네.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면 네. 언제까지 네. 그런 현상은 좀 이어지게 될까요? 지금 이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관리처분 지역이 또 있습니다. 네. 발표된 거 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2만 세대가 이미 이제 이주를 하고 있고 아직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여파가 있는데 지금 또 강남 3구 쪽으로 관리처분이 나서 이주할 세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정도까지는 이런 추세를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재건축을 하고 다 재입주하는 시기가 5년 후로 지금 보거든요. 4, 5년 네. 후로.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가가지고 또 이주하는 이주 세대가 있기 때문에 한 6, 7년간 여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네. 이름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요자가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격의 오름세가 계속 쭉 이어지기에는 쉽지 않은 게 내후년까지는 조금 버거움이 아파트는 이제 40만 가구가 또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신축으로 다 몰리는 성향도 있고 이제는 경기권까지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의 오름세는 내후년 정도까지 네. 그리고 전세 오름세는 한 6, 7년까지 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전세 오름세가 더 길게 이어진다고 하니까 네. 서민의 입장 그리고 집을 속상하죠. 구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마음이 좀 안타까운데 자, 이런 안타까움을 안고 이 시청자분들이 다른 고민들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 좀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예. 네, 어떤 궁금증 있으신가요? 네. 제가 다산 신도시 네, 단도 유보라 82제곱미터에 당첨됐거든요. 네, 그래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입주일은 2018년 3월이고요. 네, 분양가는 평당 1,100만 원 정도에 받았어요. 네, 확장하면 1,15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런데 전 재산을 지금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향후 투자 가치가 있을지 또 요즘에 뭐 금리 인상이다 뭐 또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하니까 너무너무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제가 네. 여기에 투자를 해도 되는지 꼭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의 전 재산이 걸린 만큼 저희가 꼼꼼히 체크해 드릴게요. 신하선 대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아이고, 여기 혹시 이 남양주 쪽에 거주하시고 있어요? 다른 데서?
아니요, 저희는 지금 부천 상동에 살고 있어요. 아, 부천 상동에서. 네, 근데 제가 아, 부동산을 잘못 투자해서 손실을 굉장히 크게 봤어요. 아, 그래서 예. 지금 현재 무주택이고, 그래서 지금 남양주 여기 다산 신도시가 좀 가격이 싸고, 지하철도 들어온다 그래서 일로 지금 분양을 할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또 주거지를 다 옮기다 보니까, 그쵸. 아, 상동에다가 그냥 집 사서 사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너무 고민이 돼요, 그렇겠죠. 대표님. 복잡할 겁니다. 지금 이제 경제적인 여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개인 상담을 통해서 시간이 좀 길게 가니까 제가 네. 이제 요 다산 신도시만 보고 말씀을 좀 네. 드리면 지금 실질적으로 다산 신도시가 무엇이냐 이러고 이제 질문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 이슈라서 제가 네. 지도를 좀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 시청자분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시게 되면 여기가 다산 신도시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표시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사강변이 여기에 있죠. 여기에. 그리고 네. 이제 다산 신도시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이게 다리를 건너가지고요. 여기에서 다리를 건너가가지고 남양주 IC에서 좌회전하면 한국일, 우회전하면 남양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도상 굉장히 멀다 이렇게 느끼시는데요. 하남미사랑 별반 차이 없어요. 여기가 거리 자체가 강남 나오는 것도 금방이고, 그러니까 이제 신도시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투자 가치보다는 실제적으로 입주를 해가지고 가격이 빠질 일은 없는 게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공기도 좋고 그 남양주 시민 자체가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전부 다 그 도농을 통해 가지고 구리가 나가게 돼 있거든요. 길 자체가. 이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서울로 빠질 수 있는 모든 도로들을 다 뚫어놨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진건지구 쪽만 좋은 게 아니라 아래쪽에 지금지구까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제 다산으로 말씀을 하지만 여기는 지금지구, 여기는 진건지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도농역 이 근처에는 이제 부자분들이 좀 살고 계시죠. 이제 여기 전체가 현실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명당 자리에 속해요. 여기 근처가 전부 다. 하남미사도 굉장한 명당 자리고 둘 다 큰반 별반 차이 없어요. 올림픽대로 타고 가다가 다리 건너면 지금지구 진건지구고요. 안 건너면 하남미사입니다. 그런데 가격적인 매력을 좀 보자면 위치는 하남미사가 그래도 안 건너가니까 좀 더 낫겠죠. 근데 하남미사 자체가 지금 1,500, 1,600 가잖아요. 가격 자체가. 근데 다산 신도시가 지금 1,100만 원대 이렇게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좀 아쉬움은 있는 게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그 공격적으로 시공사에서 만약에 이걸 조금만 원래 더 늦게 분양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내년 하반기에 분양 시장이 죽을까봐 토지 사용 승낙을 빨리 받아가지고 지금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빨리 지금 분양을 이제 터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쟁률도 높고 가격이 1,100만 원대로 지금 됐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하남미사가 1,200대, 1,300대 오픈을 했기 때문에 900에서 1,000만 원대로 나오면 저는 무조건 이쪽 지역은 사라라고 이야기를 예전부터 했었던 지역이에요. 100만 원이 좀 올라서 좀 아쉬움은 있어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지금 사셔가지고 가격이 빠진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산 신도시나 미사 강변이라 지금 400에서 500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은 500이면은 25평이면은 꽤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1억 5천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봤을 때는 위치는 하남이 조금 더 낫습니다. 쬐끔, 아주 쬐끔. 근데 다리만 쫙 건너가면 바로 지금지구, 진건지구인데 이쪽 지역은 제가 좀 잘 알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 가격이면. 대신에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분양분들, SH공사에서 하는 것들 뭐 다 좋습니다. 뭐 잘 지어지니까 요즘에. 근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다산 신도시에서 지금 전철역 가까운데 민간업체가 하는 거가 한 개가 있어요. 한 개. 그거가 더 저는 이제 매력이 좀 있어요. 사실은. 좀 큰 게 있는데 뭐 힐스테이트 되게 큰 게 있는데 전철이랑 좀 멀어요. 브랜드는 있지만 기왕이면은 시간이 지나면 민간업체 쪽에 가격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라고 브랜드는 좀 그렇고 다산 신도시 쪽에 전철역 가까운데 그래도 브랜드 가치가 있는 민간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25평을 초이스를 하시면 참 좋겠다. 지금 현재 당첨되신 건 몇 층이시죠? 지금 현재 저희가 당첨된 거는 14층이에요. 몇 층에 14층이에요?
14층에 14층이요. 아, 24층에 14층? 아니 26층에 14층이에요. 예, 예. 낮은 층수는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네. 뭐, 꽤 나쁘지는 않고요. 뭐, 상동 굉장히 뭐, 괜찮습니다. 뭐, 중계동 쪽보다는 좀 저기 한데, 지금 뭐, 저기 혹시 상동이 어디 상동, 부천 상동 얘기하시는 거죠? 부천에 상동역 있는데요. 아, 상동역 있는데. 네. 뭐, 일단은 나이가 혹시 많으세요? 제가 지금 한 50대 있죠. 아직까지 이사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는 있어요. 우리 연배 때 되시면. 나이가 네. 만약에 60이다 이러면은 여기 와서 이제 아예 자리 잡고 사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게 신축이니까. 요즘 이제 네. 100세 시대라서 90년대 이상 된, 그러니까 90 한 6, 7년대 집을 사셔도 나중에 너무 썩어서 이게 재건축 이렇게 하게 되면 이사할 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힘들거든요. 연세 드시면. 그러니까 기왕이면 2006년도, 7년도 이후 주택을 초이스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건 아예 신축이잖아요. 그래서 네. 들어오셔서 사셔도 괜찮고요. 여기 공기가 굉장히 좋고 또 무엇보다도 사람들 인심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아직 밭이 많아서 고구마, 감자 이런 거 직접 캐갖고 주기도 하세요. 근처가. 네. 네, 그리고 신도시라서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들어갈 거고, 제가 이 지역을 좀 분석을 하자면 전철역이 중앙 도농역도 있지만 그 안쪽에 또 새로 생기잖아요. 근데 예. 그 도농역 쪽에는 인구 10만, 지금지구와 진건지구가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일로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은 백화점에서 역사도 지어줄 수 있는 위치가 충분히 되는 곳입니다. 10만 가구가 되게 되면 백화점에서 이 전철역에다가 이게 도청 땅이기 때문에 사실은 철도청 땅이기 때문에 지어주면은 역사가 멋지게 지어주는데 백화점에서 지어주기 때문에 손해볼 일이 없고, 백화점은 장기적으로 여기를 다 몇 년간 장기 계약을 해갖고 들어가서 손해볼 일이 없고, 남양주는 세를 얻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남양주 구의원한테 요거를 걸어서 한번 나가보시라고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여기 현재 구리로 저기 백화점을 나가는데 부영에 사시는 부자분들이 청담동까지 나가요. 별로 구리 쪽이 그 백화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리모델링 해놓고 예쁘게 바꿨는데도 롯데가 조금 밀려요. 죄송합니다. 브랜드 얘기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 좋은 브랜드의 백화점이 하나 들어서면 좋고요. 환승역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구리가 아니라 이쪽으로 다 몰리게 돼 있어요. 모든 시민들이 도농역 지나가는 그 제2청사 생기는 쪽으로 굉장히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한 적 있어요. 아, 여기 집 지으면 나도 한 개 들어와서 거주를 할까, 이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네. 지나가는 길목에 있으니까 그쪽 전철역도 생기고 하니까요. 한번 옮겨보셔서 명당 자리에 살면요 집안이 평안해지거든요. 아유,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반도 유보라 거기에 청약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청약을 하셔도 계약이 당첨되신 건가요? 예, 당첨됐어요. 이제 계약을 하셔도 계약해야 돼요. 괜찮고 집값이 빠지진 않는데 집값이 막 뛸 거다 여기까지는 좀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빠지진 않아요. 네. 네, 시청자님 빠지진 않는다는 일단 거죠. 그 분양을 이미 받으셨고 네. 이제 돈을 넣게 되면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일단은 선택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으니까 네, 아쉽죠. 시청자님 조금은 마음 편하게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 이제 네. 아쉬운 게 25평대를 하셨으면 여기 25평대가 없어요. 집이. 그래서 이 구리도 그렇고. 네. 예전에 제가 여기 다산 신도시 들어오기 전에 구형 25평 아파트는 무조건 팔아라 이렇게 네.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좀 아쉽습니다. 네. 32평이 사실은 경쟁률이 되게 높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25평대가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도 저렴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차라리 25평대가 나중에 팔 때 굉장히 수요자들 입장에서 빨리빨리 갈아타기, 투자하기는 괜찮죠. 네. 시립주면은 32평대 좋고요. 그리고 신하순 대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이 같은 신도시 내에 있는 민간 아파트 어디인지 이야기를 안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무료 세미나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 혹시 그 아파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을 네. 도와드릴까요? 네, 저기 여유자금으로 그 양평동에 있는 한신 아파트 24평을 네, 예, 전세나 월세로 주면서 이렇게 시세 차익을 좀 보고 싶거든요. 네. 예, 이게 가능한지, 여기가 위치는 좋은데 좀 주변 지역이 좀 열악해서 안 오르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예, 가능한지 한번 신하순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파트를 이제 전세 차익을 좀 보시려고 그런 거죠? 네네. 사셔가지고. 네. 근데 좀 오랫동안 지켜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네. 한신 아파트. 네. 예. 가격이 왜 안 오를까요? 좀 주변이 좀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요? 혹시 가셔가지고 직접 네. 보셨나요? 부동산 통해서? 가보진 않았고 그 항공뷰 같은 것만 봤거든요. 네. 여기가 난방이 중앙난방입니다. 아, 네. 예, 안 오르는 이유가 있죠. 그죠? 네. 뭐 그냥 저렴한 가격에 살긴 좋은데 네. 이 중앙난방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에. 안 오르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왜 안 오르지? 나중에 가격 뜨겠다 이러고 잘못 투자하시면 또 큰일 나죠. 그러니까 네. 그 가격이 그만한 가치가 그거예요. 딱 그만큼. 그래서 안 오르는 거예요. 네. 아파트 투자 지금 안 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여기 지금 네. 아파트라는 게 차익형으로 들어가서 넣었다 빠지고 이러는 구형 아파트 사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몇 년 지나고 나서 당장 몇 년 안에 팔고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본인이 이걸 이제 제가 예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람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타이밍을 잘 치고 빠질 수 있는지를 본인이 가능한지를 그걸 잘 생각하셔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잘못했다가 쭉 빠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구형 아파트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때. 네. 전세가가 아무리 세도. 네, 시청자님. 네네. 저희 슈퍼 가서 음식 살 때 재료 뭐 네. 썼는지 그리고 칼로리 몇인지 되게 꼼꼼하게 보잖아요. 그치? 네. 근데 왜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동산에 투자를 하실 때는 꼭 직접 방문을 그럼. 해보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길 바랄게요. 일단은 아직 결정 안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조금 더 다른 매물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무슨 중공업 지역인가로 저번 주에 발표가 나서 이게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자, 이제 중공업지에 대한 개발의 발표는요, 6년 전, 7년 전에 이미 났었고, 네, 이미 네. 제가 이쪽 지역은 4, 5년 전에 이미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투룸들을 뭐 2억 2, 3천대 사고 계시지만, 뭐 5천대도 네. 있고, 이미 1억 8천, 9천대 이미 제가 이쪽에서 거래를 했었습니다. 4, 5년 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중공업지에 대한 개발에 대한 발표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중공업지에 있는 공장들아 지방으로 이사가 그러면은 네. 내가 세금 혜택을 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세금 정책을 피는 건 거의 다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로공단 같은 경우도 구로 디지털 단지로 이름이 바뀔지는 몰랐지만 세금 정책을 핀 거예요. 업체들아 이리 와 그러면 세금 정책을 줄게. 세금 깎아줄게 이거거든요. 모든 업체들이 다 몰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관리 계획이라는 계획들이 있고 특별하게 나오는 계획이 있는데 중공업지에 대한 이전에 대한 개발에 대한 발표 중에서 가장 그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곳이 성수동, 그 다음에 당산동, 양평동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중공업지에 대한 개발에 대한 발표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나신 거 중공업지에 대한 것들은 이미 개발이 되고 있던 거에 대한 연장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뭔가 이제 더 진행되고 막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더 개발이 안 되게 하는 것도 있고 되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장단점이라는 게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공업지니까 뭐 수요자가 늘어나서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을까 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빌라를 사야 되는지 초이스를 해봐야 되고 이 지역도 금액적으로 맞는가 또 초이스를 해봐야죠. 양평동 자체 동네는 굉장히 좋습니다. 6, 7년 전에 비하면요. 지금은 미니 여의도처럼 바뀌었고요.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레벨이 있는 사람들이 임차를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LG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업 같은 걸 짓기 시작하면서 동네 자체가 개인 커피점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점으로 바뀌고요. 개인 식당에서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레벨업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아파트를 살 것이냐 내가 투자 금액에 대해서 어떤 다른 거를 살 것이냐는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낫겠죠. 네, 시청자님. 네. 일단 그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니까 적어도 은행 이자보다는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손실 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지금 보셨던 그 매물보다는 조금 더 눈을 더 넓혀서 다른 매물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연락을 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세 번째 시청자분이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전화가 끊긴 것 같습니다. 자, 문자로 궁금증을 의뢰하신 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분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 문자를 보내주신 분은 2249님입니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작은 빌라라도 집을 구매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네. 작은 빌라라도가 맞나요? 아니면 작은 빌라를이 맞나요? 작은 빌라를 뭐 지금 이제 그 작은 빌라를도 그렇고 라도 그렇고 맞아요. 예, 글쎄 뭐 둘 다 뭐 이야기는 좀 맞는데 네. 뭐랄까요?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라도도 될 수 있고 네. 룰도 될 수 있고 하겠는데요. 작은 빌라라도 사야 된다는 것은 대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대체가 아니라 작은 빌라를 사야 되느냐. 지금 아까 우리 처음에 시간에 네. 이제 그 빌라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갔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 이제 빌라도 이제 올라가지고 못 사는 시절이 옵니다. 근데 아무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개발 베이스가 깔려 있는 곳을 가셔야겠죠. 이 이야기는 개발 베이스와 개발이 목적으로 돼 있는 곳과 베이스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가요. 3시간 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방송사로 이야기하긴 좀 그렇고 네. 되도록이면 개발 베이스 아까쯤에 질문하신 중공업 지역이라든가 중공업 지역에서도 성수동이라든가 성수동, 양평동 뭐 정해진 데가 있어요. 당산동 사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사기가 어려운 그런 곳들이고 그런 곳과 전철역 가까운데 전철역인데 개발 베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없는데 이런 데 말고요. 개발 베이스가 있는 전철역과 그리고 이미 나와 있는 개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 말고 관리 계획으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서울시청 가시면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네. 보시고 나서 뭐 그걸 구분하시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시면 훨씬 좋겠죠. 실제적으로 관리 계획에 의해 가지고 개발이 계속 진행되는 곳들은 5년 있다가 한 720만 명이 쏟아지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주택들이 나중에 5년 있다가 우리가 살라 그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적은 주택에는 수익형 부동산이냐 아니면 실거주 목적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실거주 목적의 빌라도요. 개발 베이스가 있는 곳은 사시게 되면 가격이 안 빠진다고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5년, 6년 전에도 한 2억 5천 하던 빌라들이요. 개발 베이스가 깔려 있는 곳들은 한 3억 5천 갑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 월세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직장에 얼마씩 연봉을 받고 있는다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기준을 좀 맞춰가지고 사시면 될 것 같고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사시기 전에 꼭 한번 방송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고 초이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즘 아파트를 보면은 워낙 인기가 높은 곳은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이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밀려난 분들이 인근 지역에 있는 아파트로 가죠. 그런데 그것도 비싸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빌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빌라도 언젠가는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우리도 못 사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빌라에 집을 구매하시는 것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만으로 좀 불충분하다 생각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신화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 드릴 테니까 언제 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셨다가 꼭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화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준비를 위한 소액 투자 및 재건축 투자고요. 11월 6일 금요일과 11월 10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신화선 대표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세미나에서 해주실 거죠? 그럼요. 해드려야죠.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실 네, 거예요? 보통 이제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세금적인 이야기가 네. 상당히 많고요. 양도소득세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또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사시는데 그 세금을 잡고 사야지 돼요. 그럼요.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그래서 세금을 잡고 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5년 있다가 머리가 아프고 안 아프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세금 부분 일단 잡아드리고 또 수익형 부동산은
부동산을 사려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사야 되느냐에 대한 또 강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또 주의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되게 많이들 좋아들 해주세요.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네. 남양주의 네, 네, 브랜드도 말씀해. 그럼요. 네, 남양주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다 조사해 보시면 나오시는데 그래도 한번 오시면 좀 자세하게 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화선 대표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총 3가지의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매물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077-639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매물 정보 도와주실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하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과 그리고 ENR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3개의 매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먼저 송승현 소장이 첫 번째 매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떤 매물인가요? 네, 이곳을 보시면 아주 풍부한 임대차 수요와 함께 수익성과 안정성, 황금성을 아주 고루 갖춘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논현동으로 가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2개의 매물을 박준영 소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을 지금 갖고 왔는데요. 국제적으로 투자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인천 국제 도시와 그리고 국내 최초의 첨단 입지 복합 도시인 루원시티 개발 사업의 후광 효과로 인해 수익과 시세 차익의 동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인천 서구 연희동과요. 1,000만 원 소액 투자로도 현재와 미래가 보장된 강동구 암사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강동구 암사동과 인천 연희동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준영 소장이 준비한 첫 번째 매물입니다. 자, 첫 번째 매물은 인천시 서구 연희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서구청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요. 2004년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총 3개 층을 갖고 있고 매매 금액은 13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4억 8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이 4억 80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 7억 4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약 2억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제가 조금 이야기를 잘못 드렸어요. 매매 금액이 13억 5천만 원에 이 전세 보증금 4억 80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이 7억 4천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 약 2억 200만 원 정도 되는 상가 주택입니다. 자, 먼저 추천 포인트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3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시세 대비 저렴한 매매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매물은 건축주가 기농을 결심하여 빨리 처분하기 위해 같은 규모의 건물보다 더 저렴하게 매매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시세 차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풍부한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보장됐다 할 수 있는데요. 인천 서구는 인천 도심권의 외곽이라는 지역적 여건으로 인하여 도시 기반이 취약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생활,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도심지와 문화, 체육, 복지, 생활 및 교통 여건의 격차가 심화되어 지역 발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인천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청라국제도시, 그리고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그리고 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 그리고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 그리고 북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그리고 검단 신도시 개발 사업 등 각종 국시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특히 본 매물과 인접한 청라 국제도시와 루원시티의 개발 사업으로 그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세권 개발에 따른 임대감의 지가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데요. 2016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서구청역과 그리고 공천 사거리역을 도보 3분에서 4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역세권 개발에 따른 임대감이 지가 상승도 크게 기대할 수 있어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네, 인천시 서구 연희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매물이 있는 지역의 교통 여건이라든지 이런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다양한 교통망을 구축을 했는데요. 2016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도보 3분거리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천 사거리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검암역을 통해 서울역과 인천공항의 KTX를 이용하여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더해 2018년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연계돼 운행되면 1시간 이내로 강남까지 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20년 서울 지하철 7호선 성남선 연장으로 강남은 물론 강북까지 한승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망으로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IC 그리고 공항고속도로 청라 IC 그리고 2017년 3월 완공 예정인 제2 외곽 순환도로 북청라 IC 등을 이용하여 서울 도심과 그리고 전국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여건은 더욱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우수한 생활 인프라로 관공서, 은행 등이 5분 이내 거리에 있고 특히 청라 국제도시와 접해 있어 홈플러스라든지 롯데마트 그리고 캐널웨이 상업시설 등을 그대로 누릴 수 있으며 축구장 23개 규모 16만 5천 제곱미터의 쇼핑, 문화, 그리고 레저 공간을 갖춘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 2017년 완공 예정으로 고품격의 쇼핑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1000여 개 병상 규모의 국제 성모병원 그리고 국내 최첨단 의료 복합단지인 차병원 의료 복합타운이 2018년까지 단계별 완공 예정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로는 외국인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초, 중, 고등학교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어 교육 환경 또한 우수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살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발 호재가 있다면 투자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개발 호재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청라 국제도시와 그리고 루원시티 개발 사업으로 후광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데요. 청라 국제도시는 인천 경제 자유구역으로 국내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기업 활동과 경제 활동으로 보장된 곳으로 여의도 면적의 6개 규모의 17.8km 총 12만 명의 그리고 3만 3천여 세대가 계획 인구이고요. 중국인 투자 이민재 대상 지역이며 한중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국제금융단지 조성 예정지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개발 사업으로는 약 4천 명의 고용 창출과 그리고 연간 1,000만 명의 이상의 방문객이 예상되는 신세계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과 그리고 국내 4대 금융기업이 서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최초 사례로 약 7천 명의 상근 인력과 그리고 2천 명의 고용 창출, 그리고 3,500명의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하나금융타운, 그리고 국내 최초 최첨단 의료 복합단지인 차병원 의료 복합타운, 그리고 연간 280명의 관광객 유치를 예상하는 로봇랜드, 그리고 높이 453제곱미터의 시티타워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더해 루원시티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2조 9천억 원을 들여 국내 최초의 입체 복합도시로 계획됐으나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와 그리고 재정 악화로 인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빠졌던 사업이 인천시와 그리고 LH가 사업 정상화에 관한 협의서를 체결하여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돼 원도심 균형 발전과 동시에 서북부 지역의 발전을 이끌게 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철 개발 호재로 부동산 가치 상승인데요. 2016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그리고 2018년 검암역과 연계되어 운행될 서울 지하철 9호선, 그리고 2020년 서울 지하철 성남선 연장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 주요 지역 이동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전세난에 시달리는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주목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높은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이번 매물은 상가주택이라고 했는데
이 상가주택 이미 준공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건물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4년 4월 준공한 상가주택이고요. 대지가 260.2제곱미터, 약 78.71평이고요. 그리고 건평이 431.36평, 152평의 3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1층에는 상가가 2개가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쓰리룸 2채, 그리고 3층에는 원룸 1채와 그리고 약 40평의 쓰리룸 1채로 현재 건물주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가 편리하고요. 옥상에는 하우스와 텃밭이 갖춰 있고요. 특히 층고가 높아 복층으로 리모델링도 가능하고요. 삼면이 도로라 일조권과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옥상에 약 30평의 쓰리룸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 허가가 받아져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 건물 가치가 굉장히 높다 하겠습니다. 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 보통 평당 1,2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러면 뭐 계산을 해보시면은 거의 9억대가 땅값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매가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13억 5천만 원이고요. 임대가 4억 800만 원이고요. 대출 7억 4천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 실투자 2억 200만 원입니다. 그래 월세 전환 시에는요 1억 3,300만 원에 월 645만 원, 실투자 4억 7,700만 원 하시고 대출이자 공제하시고 연 5,372만 원에 수익률 11.3%.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1층 상가에서는 건축주 부부께서 유명 체인 호프집을 직접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수익이 1,000만 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계시고요. 매수자께서 직접 운영하신다면 권리금 없이 그대로 영업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거고요. 직접 운영 시에는 투자 금액이 5억 2,700만 원에 대출이자 제하시고 연 1억 3,772만 원에 수익률 26.1%의 최고의 수익과 시세 차익을 가져다 줄 그런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상가주택인 만큼 이 매물에 접근할 때는 유의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상가 건물 투자 시는 정확한 수익률이 나오는지 꼼꼼히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본 지역은 수익과 차익의 동방상승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꼭 현장 방문하시어 정확한 시장 조사와 그리고 지역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 후 투자하시는 게 리스크 없는 바람직한 투자라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인천시 서구 연희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만나보겠습니다. 송승현 소장이 준비했습니다. 자, 두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과 분당선이 지나고 있는 강남구청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고요. 내년 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5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1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8,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2,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지금 강남구를 보시면은 뭐 다양한 매물들이 있겠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강남의 중심지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과 안정성, 황금성을 모두 갖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주변 일대가 학군이라든지 아주 본 매물 고급 주거단지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타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임대차 수요와 함께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본 매물 논현 2동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이곳 일대 같은 경우는 공급이 굉장히 희소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로 인한 향후의 매도 차익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을 추천 포인트로 뽑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3가지의 추천 포인트를 들어봤는데 한 가지씩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본 매물은 지금 현재 그 더블 역세권에 위치를 하였는데요. 본 매물은 7호선과 분당선, 강남구청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구청역 같은 경우는 이제 도보로 이용을 하시게 되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도산대로와 학동로 그 주변을 보시면 고급 주거단지에 위치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단 쪽을 보시게 되면 뭐 청담동이라든지 압구정동 또 우측으로 이동을 하시면은 삼성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고급 주거단지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학동로에 위치를 하였는데요. 뭐 상단과 하단 쪽을 보시게 되면은 도산대로와 그다음에 그 봉은사로 또 하단을 보시게 되면 테란로까지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업무타운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좌측으로 이동하시면 강남대로라든지 우측에는 영동대로를 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또한 매우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본 매물 인근의 상권을 잘 살펴보시면은 그 주변 일대를 보시면 가로수길을 비롯해서 압구정 로데오 거리, 그다음 청담동 명품거리와 함께 삼성동 코엑스 그 주변 일대는 고급 호텔과 함께 아주 풍부한 그 상권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한 그 주변 일대 녹지 공간을 보시게 되면은 도산공원을 비롯해서 한강공원까지 도보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시겠고요. 또 지금 역시나 강남 하시면은 그 풍부한 그 학군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강남의 다양한 학군을 통해서 8학군적인 그 입지까지 가져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입지 여건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주택인데 주변 지역에 개발 호재도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매물 역시나 그 강남에 투자를 하실 때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이제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부지를 포함해서 이제 72만 제곱미터가 이제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이곳은 마이스 산업의 중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대자동차가 이제 사옥이 쓰면서 옆에 이제 호텔까지 같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 전시라든지 뭐 다양한 업무가 형성이 되겠는데요. 그 독일의 아우트스타트 같은 아주 훌륭한 그런 곳으로 변모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곳 일대는 이제 서울의 그 마이스 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는 굴뚝 없는 황금 사업으로 불릴 정도로 전 세계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인데 이런 사업이 이곳에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서울의 중심은 이곳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그 아까도 교통적인 면에서 설명드렸듯이 영동대로를 볼 수 있겠는데요. 영동대로 같은 경우 8개 노선이 이제 교차를 하게 됩니다. GTX, ABC 노선을 포함해서 다양한 그 노선들이 이곳을 교차를 하게 되는데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노선이 교차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 일대 같은 경우는 경제 효과가 262조에 달하는 아주 큰 경제 효과가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또 이제 좌측으로 보시게 되면 신분당선 착공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용산과의 접근성은 두 정거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과의 업무타운이 연결이 되면 더욱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강남 지하도시 개발을 볼 수 있겠죠. 강남부터 이제 논현동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 일대가 이제 지하도시 개발을 들어갑니다. 캐나다의 몬트리올 시티에 있는 그 언더그라운드 시티를 포방한 그런 경제 효과를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 경제 효과까지 더욱더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그 테란노 일대를 보시면은 그 구글 캠퍼스가 설립을 하였는데요. 그곳 일대를 보시면은 주변에 그런 효과를 통해서 이제 국내 스타트업은 더욱더 세계 진출에 가속화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테란노 인근에 보시면 팁스 창업이 이제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60억의 소프트웨어가 이곳에 입주하면서 더욱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가져다주는 개발 호재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효과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도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자, 이제 건물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죠. 건물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본 매물은 내년 2월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는데요. 총 6층 중에 5층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아주 층수도 굉장히 좋고요. 그로 인해서 개방감이라든지 채광이 매우 훌륭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앞에는 6m 정도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가 굉장히 용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층에는 기본적으로 필러티 구조로 잘 들어갑니다. 또한 이제 보안문이라든지 CCTV 굉장히 잘 들어가겠고요. 강남에 걸맞게 고급 외장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38개 세대 단지형이라는 큰 장점을 갖고 있고요. 실내는 에어컨이라든지 세탁기가 들어가는 풀 옵션이 제공되는 아주 좋은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은 얼마입니까? 네, 매매가는 3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세는 한 2억 8,5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셨으면 2,500만 원 정도 소액 투자를 하신다면은 이런 좋은 상품을 하나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수익형 상품으로 보시면 3천에 12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활용을 하신다면 9% 정도의 높은 수익률과 함께 매도 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매물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유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세요. 네, 지금 그 방송을 보시다 보면은 이제 청담동이라든지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이제 매물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 같은 경우 지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매물이 잘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지금 본 매물이 있는 그 논현동 같은 경우는 그런 매물의 훌륭한 대체제로서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에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매물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세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남구 암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15년 9월 준공됐습니다. 5층 건물에서 2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6,5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1,0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실투자 금액 1,000만 원 예상되는 소액 투자 가능한 매물인데, 자, 이 매물은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재건축 이주 수요와 그리고 대기업들의 입주인데요. 고덕지구라든지 둔천지구 그리고 강남권 등 대단히 재건축 사업가 그리고 천호 뉴타운 그리고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등 많은 이주 수요와 더해 대기업들의 입주로 상주 인원 유입과 유입 인구 증가로 인해 임대 및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에 동반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세권 개발에 따른 집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 서울시는 도시 건축 공동회의를 열어 강동구 암사동 500번지 일대에 암사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을 수정 가결했는데요. 이 지역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10만 8,900제곱미터인데요. 이번에는 그동안 변화된 지역 여건과 그리고 법적, 제도적 변화에 대응해 지구 중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세권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역세권 주변 지역 개발을 유도하기에 올림픽 노변 건축물 높이와 최대 개발 규모를 완화하고 그리고 건축 한계선 지정 그리고 주차 출입구 조정 등을 간선 노변 보행과 차량 통행 여건을 개선하였고요. 그리고 특히 암사동 선사유적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그리고 도시재생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올림픽 노변을 암사 유적 특화거리로 개발하고자 권장 지정용도를 도입하여 가로 활성화를 조성하고 역세권 개발 등을 본격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역세권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로 인한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어 현재와 미래가 보장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 자료 화면으로 나온 것처럼 매물이 그 지하철 암사역과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데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하철 암사역과 도보 4~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강이라든지 암사, 선사 유적지구로 일자산, 자연광 등 우수한 자연 역사 문화 환경을 가지고 있고 일자산에서 한강까지 구 전체를 아우르는 도심 환상형 그린웨이를 구축하여 생활 주변 어디에서든지 그린웨이를 통해 일상 속에 산책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교통 인프라로 뭐 올림픽대로라든지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그리고 구리 암사대교 등에 인접하여 서울 도심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으로 이동이 편리하고요.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관공서라든지 종합병원, 재래시장, 그리고 대형마트, 백화점, 천호, 로데오 등에 인접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생활, 주거, 환경, 더해 학구 또한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어 많은 투자자나 실거주자가 선호하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추천 포인트에서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강동구를 자율도시로 발전시킬 업무단지 조성인데요. 항시 제가 말씀드린 국책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지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78,144제곱미터에 200여 개 중소 엔지니어 업체가 들어설 예정으로 인근 제1지구 첨단 업무단지에 삼성 엔지니어 등과 함께 동종 산업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제3지구의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는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곳으로 앞으로 비즈니스 그리고 R&D 시설 그리고 유통, 상업, 문화시설 그리고 관광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이들 지구들의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은 총 32만 2천 제곱미터의 오피스타운으로 변모하게 되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10조 9천억 원 그리고 고용 유발 연간 6만 2천 명 그리고 임차 수요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해 강동구는 상일동 300번째 일대 주택용지와 그리고 명일동 42번대 총 21만 4,701제곱미터의 고독 택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여 인근 삼성 엔지니어 등 첨단 업무단지 입주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 그리고 고덕지구 재건축 사업 그리고 고덕 강일 공공주택 사업 지구 등 주변 지역 대단위 개발에 따라 배후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관리 재정비에 나선 것으로 고덕지구의 유일한 상업지역인 고덕역 인접 명일동 상업지역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40m에서 90m로 지정했고 공동개발로 묶여 단독개발이 제한된 일부 토지의 획지 계획을 폐지해 자율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여 앞으로 풍부한 개발 호재와 그리고 많은 유입인구 증가로
앞으로 임대가라든지 집가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이미 지난 9월에 준공이 완료된 매물인데 건물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5년 9월 준공한 다세대 주택이고요. 5층 중 2층입니다. 그리고 전용이 한 19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대지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8.3평에 방 3개, 그리고 욕실 1개, 그리고 주방과 분리된 넓은 거실, 그리고 발주를 갖춘 쓰리미루고요. 그리고 필로초에서 보기 드문 이제 100% 일자 주차 가능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든지 LED 전등, 방범용 CCTV, 그리고 안방에 붙박이장 설치와 고급 자재로 내장 시공, 그리고 결로 방지 시공과 개발 창구와 개별 텃밭까지 갖춘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네, 저렴한 분양가 2억 7,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 2억 6,500만 원에 지금 현재 전세입자가 입주해서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실투자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 차후에 월세 전환 시에는 이제 5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정도, 그리고 대출 1억 8,500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 실투자 4천만 원으로 대출 이제 공제하시고 590만 원에 수익률 14%가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매물에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의 시세 차익은 얼마만큼 매수 가격이 싸냐가 그게 중요한데요. 그 부분이 이제 맞는지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주변 특성을 꼼꼼히 체크하셔 앞으로 개발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불안정할 때는 최대한 소액 투자로 접근하는 게 리스크 없는 투자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번째 매물까지 만나봤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 되는 매물 정보에서 여러분들에게 총 3가지의 매물을 소개해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92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은 바로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과 ENR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이었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